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에이스 오브 컵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에이스 카드는 원소가 가진 속성의 그 자체에 순수하고 본질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 에이스 오브 컵스를 제일 처음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이 물과 황금 잔이었었는데요. 가만 보면 이 황금 잔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나요? 바로 어떤 손에 이렇게 들려있죠. 근데 그 손은 구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구름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구름은 모든 에이스 카드에서 다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일종의 장막 또는 커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동시에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한마디로 하늘에 신이 있는데 신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구름 속에서 손만 이렇게 쓱 내민 거예요. 황금잔에는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둘기가 성체를 물고 날아오죠. 그리고 이 물이 넘쳐나면서 그 주변으로 이슬처럼 이렇게 물방울들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요드다,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물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주변으로까지 다 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해 보면 결국에는 신께서 내려주신 어떤 축복이, 어떤 감정이 이렇게 넘쳐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비둘기는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는 신의 소식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이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노아의 방주를 살짝 알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노아의 방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인간들이 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의 말을 이제 거역하고 거부하고 신의 규율을 지키지 않고 인간들이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인간들을 혼내줘야 되겠어.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신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비를 내릴 건데 그래도 너는 착하니까 너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의 모든 쌍을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이제 사람들은 노아가 다 미쳤다고 그러지만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죠. 동물들과 가족들이 다 그 방주 안에 이제 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다 벌을 받고요. 대홍수 이후에 비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월계수 또는 올리브 잎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파리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가 그쳤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신이 드디어 마음이 풀렸구나. 신이 우리를 드디어 용서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인간 세계의 새로운 시작과 축복을 알리는 게 바로 비둘기, 무지개, 월계수 또는 올리브잎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건 어떤 신의 소식 그리고 또한 주변과 내가 또는 환경과 상황에 어떤 조화와 용서와 평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물고 온 거는 올리브 잎이 아니라 어떤 성체란 말이에요. 종교를 카톨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체라는 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몸을 이렇게 맞이한다라고 해가지고 성체를 이렇게 입에 내리잖아요. 그걸 만나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물고 온다는 건 신이 인간에게 어떤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내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황금 잔해는 M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W라고도 하는데 W라고 한다면 이제 water 이렇게 월드 이런 식으로 세계와 물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하면은 막달리나 마리아 또는 이제 오메가 이렇게 상징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일이 다 따져 나갈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황금 잔은 신이 내려준 어떤 기회가 담겨 있는 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잔에서 물이 넘치고 넘쳐서 이 아래를 보시면 연못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연못에는 연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이 연꽃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진흙탕에서도 꽃을 피우는 정말 인내와 아름다움과 그리고 어떤 세상에 자비를 알려주는 평화를 알려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에이스 오브 컵스에서는 커다란 뭐 상징이나 숨겨져 있는 그런 뜻들은 많이 없어요. 단지 이 에이스 오브 컵스는 행동의 카드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의 카드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키워드를 보면은요, 긍정적인 뜻으로 보자면 어떤 새로운 시작, 감성이 풍만하고 넘치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다가왔다, 기회가 있다, 그리고 어떤 풍요와 넘쳐나는 사랑, 우정, 행복, 용서, 축복, 또 친절, 배려, 우호적이고 친근하고 어떤 수용과 자비, 그리고 공감, 그리고 순수함 그 자체, 그리고 또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차고 넘치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카드는 이제 상태의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컵이라는 건 감정이고 내가 감정이 차고 넘쳐서 거기에 그냥 푹 빠져있는 몰입과 어떤 휘말려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요, 감정에 사무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은 막 행동이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얼음이 된 상태에서 그냥 몰입 상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어떤 행동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쁜 감정, 안절부절, 그다음 부정적인 감정, 또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만만 한가득 돼가지고 어떤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 또 불안하기도 하고 겉돌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이스 오브 컵스가 사실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임신의 카드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드거든요. 하늘에서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 이런 건데, 여기에선 행동의 카드라기보다는 나에게 신이, 하늘이, 세상이 어떤 기회를 줬구나. 그래서 연애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썸일 경우에도 좋은 감정이, 풍만한 관계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해와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 어떤 계산적인 관계라기보다 마음이 통하고 공감이 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이 사업 면에서도 굉장히 좋죠. 나한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시작이 되고 기회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금전면에서는 살짝 아쉬워요. 왜냐면 이 물을 돈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넘쳐 나가잖아요. 한마디로 지출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과소비가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새는 곳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쁘다는 거는 알 수 없고요. 그 돈이 들어갈 곳이 많다. 근데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는 이제 옆에 카드를 맥락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죠. 합격, 승진, 이동, 이런 면에서는 다 축하받는다는 카드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기회를 내려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에이스 오브 컵스는 행동의 카드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의 카드,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내면의 카드입니다. 그 내면에 휩싸여 있고 몰입되어 있고 휘둘려 있고 푹 빠져 있는 상태죠. 그 마음, 그 감정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